안녕하세요. 임수진입니다. 네. 어 1월 3 일에 개강을 하고 처음으로 그쵸. 저희가 한 오 오리엔테이션 빼고 7 시간 정도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이제 주말을 지내면서 복습을 해 보셨을 텐데요. '아 내가 복습을 잘하고 있을까? 그래서 내가 하는 방법이 맞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습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올해는 새로 복습 노트라고 하는 책을 출간을 했어요. 그래서 복습 노트의 활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네. 임요 수험생을 위한 진심을 담은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릴 건 복습 시간인데요. 보통 수업을 듣고 나면 이제 "어느 정도 복습을 해야 되느냐?"라고 또 질문을 주신 선생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강의 들은 시간과 복습 시간을 그래서 강의 들은 시간과 복습 시간은 최소한 1대1 정도를 유지하면 좋다라고 하는 거고, 혹시 내가 육아맘이거나 뭐 일을 병행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1.5 이상은 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첫 시간이 지난주 금요일 날 개강을 하고 OT를 빼고 7 시간 강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7 시간 강의를 들으셨으면 스스로 그걸 숙지하고 이해하는 데 14 시간 정도는 들여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육아나 일 병행으로 바쁘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1.5 이상은 되도록, 그러면 7 시간 수업을 들었으면 10 시간 30 분은 공부를 스스로 하실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강의를 듣는 거는 편하기도 하고 그리고 시간이 잘 갑니다. 그런데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면 거의 머리에 남아 있지 않고 그대로 휘발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건 선생님의 공부가 되지 않기 때문에 복습을 꼭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물론 복습 시간을 내가 7 시간 수업을 들었으면 14 시간 복습하겠어라고 그러니까 하시는 것보다 더 시간을 늘려야겠어라고 해서 뭐 20 시간을 하겠어. 괜찮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하루에 8 시간을 강의하게 될 거거든요. 수요일, 금요일 해서 8 시간씩이기 때문에 8 시간 수업을 들으셨으면 16 시간을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일 주일에 2번이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복습 시간을 16 시간을 내셔야 되는데요. 수요일하고 금요일 날 강의를 하게 되니까 그러면 수요일 날 강의 들은 거를 이틀에 걸려서 2 일에 걸려 가지고 복습을 하시고, 금요일 날 들은 걸 2 일에 걸려서 하는 거. 그러니까 제가 16 시간을 왜 이틀을 잡냐면 여러 가지 공부법 책, 그리고 공부를 뭐 여러 가지 뭐 공무원 시험이라든가 우수한 성적으로 사법고시라든가 이런 걸 패스하신 분들도 공통돼서 하는 얘기가 그래도 8 시간 정도가 정말 최대치였던 것 같다. 집중을 그 이상의 시간이 됐을 때는 이제 집중을 요하거나 이해를 하거나 하는 공부는 하지 못했다.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공통되게. 그래서 보통 하루에 뭐 최대 내가 노력을 해서 8 시간을 집중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수요일 날 수업을 들은 내용을 뭐 목요일, 토요일 날 숙지하시고 이해하시고, 그리고 금요일 날 수업 들은 내용을 일요일 날 하루 정도 휴식을 하실 거니까 월요일, 화요일 해서 이해를 하고 오신다고 하면 일 주일이 빠듯하게 지나갈 거거든요. 그래서 복습 시간을 더 늘린다고 하는 건 수면을 줄이거나 무리가 되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나는 더 가능하다. 개인마다 다르니까요. 그래서 복습 시간을 더 늘리셔도 좋지만 복습이 길어져서 강의 듣기가 밀려지면 슬슬 불안해 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불안해지면 공부의 효율이 더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 강의 듣기가 밀리지 않을 정도만 네 유지를 해 가지고 복습 시간을 확보해 가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습 순서에 대한 걸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복습 순서에 대한 거는 일단은 강의를 들으시고 난 다음에 이론서 앞에 기출 문제들이 수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수업을 들으실 때 제가 기출 기반으로 강조를 하면서 수업을 드리긴 하지만 그거는 그냥 수동적으로 들으셨던 거기 때문에 머리에 많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러면 선생님이 처음 복습하려고 할 때 책을 꺼내 가지고 이 기출 문제를 보면서 기출 지문에 나와 있는 거, 그러니까 그 글에 묻는 문제에 나와 있는 거, 그리고 거기서 묻는 개념들, 이거를 옅은 색의 형광펜이나 연필로 줄을 그으면서 그러니까 그 끝까지, 그래서 복습해야 되는 내용 끝까지 한 번을 훑어서 진행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때는 너무 짙은 색의 뭐 색연필이나 짙은 색의 형광펜을 쓰시는 거는 추천을 드리진 않아요. 왜냐하면 제 이론서 자체가 기출 기반으로 편저가 되어 있다 보니까 짙은 색으로 그으면 대부분이 그어져서 나중에는 보기가 눈이 너무 피곤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옅은 색으로 줄을 그어서 한 번을 빠르게 봅니다. 이때는 뭐 내용을 숙지하고 이게 아니라 그냥 그걸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좀 이제 주도적이고 능동적으로 한번 체크를 해 보신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는 그다음에 하실 거는 그냥 처음부터 첫 번째 줄부터 해서 이해 위주로 읽어 가시는 겁니다. 이해 위주로. 그래서 의미를 생각하는 거죠. 이해라고 하는 건 '아 이게 무슨 의미지?' 내가 건강권이라고 하는 글을 읽었어요. 그래서 그 개념을 보셨어요. 그러면 건강권에 대한 의미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를 그냥 쭉 읽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아 건강권이라고 하는 건 권리인데 그거는 국민의 권리인 거고 그러면 국가에서는 그거에 대한 의무를 갖는 거구나.' 뭐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의미를 가지고 읽어 가시는 거죠. 근데 읽어 가시다가 이해가 안 되는 내용들이 있겠죠. 빠르게 뭐 많은 내용들을 보시다 보니까. 그러면 숙고를 해 보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짜맞춰 이해를 해 보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5분 넘기지 마시라고 하는 거야. 그거보다 짧아도 되고 근데 길어도 5 분은 넘기지 말아라. 그러니까 5 분을 넘겨서 5 분을 내가 숙고해 봐도 이해를 할 수 없다면 어 사실은 그거는 뭐 머리에서 나올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래도 이해가 되지 않으면 옆에 포스트잇을 두시고요. 페이지하고 그 내용을 간략하게 제목을 써 두시고 그리고 쭉 계속 읽어 나가시는 거예요, 이해 위주로. 그래서 요렇게 하면 이제 두 번째 읽으신 거예요. 음. 그리고 난 다음에 읽고 난 다음에 포스트잇을 보면서 이제 이해가 안 됐던 내용을 해결하셔야죠. 왜냐하면 우리 시험이 지식 이해 수준으로 묻고 있기 때문에 지식이라고 하는 건 녹음기를 트는 듯이 나올 수 있게 하시는 거고, 이해를 하면 그 개념을 내가 그 이면의 의미들 이런 것들 이해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의 수준을 평가하는 문제들이 대부분이니까 근데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내가 해결을 할 것인가? 그러면 대학 때 보셨던 전공서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보건 학책이나 아니면 지역사 간호학책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찾아보시는 거죠. 근데 이걸 뭐 '난 정보서가 없다.' 아니면 '찾아봐도 없다.' 그러면 그다음에 다음 카페에 임수진과 보건교사들에 들어가서 과목별로 분리를 해 놨어요. 그러면 이제 검색어를 쳐 가지고 보시는 거죠. 그래서 '아 내가 건강권이 궁금해.' 그럼 건강권 이렇게 해 가지고 찾아보시는 거예요. 근데 검색해서 찾아보고 없잖아요. 그러면 질문을 남겨 두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셔서 이제 그 궁금한 거에 대한 해결하시고요. 그다음에는 이론서 앞쪽에 보면 제가 강의 나갈 때 학교 보건의 이해 파트 앞에 하나, 그리고 간호 과정 앞에 이제 마이맵 하나, 이렇게 해서 그 큰 틀로 해 가지고 마이맵들이 하나씩 수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페이지를 보면서 이 마이맵에 실린 개념들, 그 '학교 보건의 목적이 있네. 뭐 학교 보건의 중요성이 있네.'라고 하면 그 해당되는 페이지를 펴서 다시 이론서를 읽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이제 요렇게 되면 기출 개념에 대한 건 형광펜 칠했죠. 그리고 전체 이해하려고 하면서 한번 읽으셨죠. 그리고 또 마이맵을 보면서 그 해당되는 내용만 다시 읽으면서 의미에 대한 걸 되새기신 거예요. 그럼 3번 읽었기 때문에 이제 많이 친숙해지셨어요. 그래서 정확하진 않다고 하더라도 '어떤 개념이 중요하구나.' 그리고 내가 최대한 이해하려고 이해하면서 읽었기 때문에 개념에 대해서 대략적인 정도의 이해는 되어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그다음에 이제 복습 노트를 꺼내시는 겁니다, 이때.
복습 노트를 펴시면 제일 먼저 나와 있는 게 기출 분석표 해 가지고 이론서랑 동일하게 어느 파트에서 어떤 개념이 몇 년에 출제가 됐는지 표로 실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마이맵이 수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마이맵은 세 번째 읽을 때 이론서 앞에 실려져 있는 마이맵과 다르지 않습니다.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근데 제가 복습 노트 마이맵에는 추가해 놓은 게 있어요. 청킹도 좀 넣어 놨고 청킹. 그리고 기억의 단서가 될 만한 것들을 좀 넣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최대한 기억의 단서를 그리고 청킹을 보면서 인출을 해 보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인출이 잘 안 될 거예요. 그러면 인출이 안 되는 내용을 표시를 하는 거고요. 그러고 나서 이론서를 읽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네 번째 읽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번째 읽게 되는데요. 이때는 내가 뭘 알고 모르고 내가 뭘 알아야 되는데 '내가 모르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안 상태로 이론서를 읽기 때문에 훨씬 더 능동적인 읽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미 세 번을 읽어서 많이 익숙해진 개념이고 그리고 능동적으로 내가 뭐를 알고 뭐를 모르는지에 대한 상황에서 이론서를 다시 읽다 보니까 어 이제는 더 잘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훨씬 더 이제 기억이 좀 오래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것까지 하고 났어요. 그러면 그다음에 하실 거는 복습 노트의 개정 학습을 하는데 이거는 그 줄임말이죠. 개념 정리 학습해서 제가 키워드 인출하기라고 했는데요. 이건 괄호 넣기입니다. 그래서 괄호 넣기 문제로 넣어 놨는데요. 저희 시험이 제가 서답형입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서답형이라고 하는 건 단답형과 단답형 문제와 서술형 문제가 합쳐진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단답형 문제 해 가지고 총 전공 A, B 합쳐 가지고 6 문항이 출제가 되고 있고 각각 2 점씩입니다. 그리고 서술형 문항 해서 보시면 전공 A에서 그 8 문항 그리고 전공 B에서 이제 9 문항에서 총 17 문항이 총 4 점씩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출제가 되는데요. 저는 요 단답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었던 문제가 복습노트의 개정학습, 그리고 서술형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 만든 문제가 복습노트의 개념 인출학습이라고 하는 걸 네. 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문장으로 답을 하려고 하면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정학습을 통해서 키워드를 확인해 보시는 거죠. 그래서 키워드를 확인해 보고 그 키워드에서 그 계정 학습에 대한 내용의 답은 바로 그 복습노트에 실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실려져 있기 때문에 그걸 얼른 답을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때도 그 계정 학습에서 내가 인출이 되지 않았던 거는 각 문항에 여기 문항에 그 문항 앞에다가 뭐 "1번 문항이다."라고 하면 그 앞쪽에다 표시를 해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표시를 하셔 가지고 그래서 그 문항에 해당되는 걸 이론서를 가서 또 봐요. 제가 자꾸 이론서를 보시라는 이유는요. 결국 저희가 시험에 그러니까 하반기로 갈수록 이론서 회독 주기를 단축하는 게 목표거든요. 그래서 이론서가 익숙해야 되고 내가 이론서에서 어딜 알고 어딜 모르고라고 하는 거를 명확하게 안 상태에서 주도적인 학습을 하셔야지만 같은 기간이 주어졌을 때 훨씬 더 효율을 낼 수 있는 그래서 중요한데 내가 암기가 안 된 거 위주로 보시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그런 학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또 이론서에 들어가서 그 문장에 해당되는 것만 찾아서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6번 해서 보시면 이거 그러니까 5 번까지 됐어요. 그럼 이제 6 번에 가서 복습 노트에서 이제 개념 인출 학습을 보면서 인출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출을 하는데 이제 인출에 대한 게 그럼 인출은 구두로 인출해 보셔도 좋고요. 구두로 인출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이제 글로 해 가지고 뭐 그 샤프나 뭐 연필 같은 거로 가볍게 키워드만 써 보셔도 되겠습니다. 근데 인출이 되지 않은 개념들이 있어요. 그럼 이론서를 펴서 구조화를 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학교 복원의 목적이 내가 인출이 잘 안 됐다. 그럼 이걸 구조화할 때 학교 복원의 목적이라고 하면 학교 복원의 대상자가 누구지? 그럼 대상자가 둘 인데 그럼 학생과 교직원이다. 그리고 그러면 보건교사가 어떤 활동을 해 가지고
그래서 활동을 하는데 보건 관리라고 하는 하나의 활동을 하고,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이제 궁극적인 목적이 뭔지라고 해서 목적은 두 가지. 그래서 건강의 보호 증진이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 뒤에 내용을 쓰지 않고 요렇게만 해 놓는 거예요, 구조화가. 그래서 대상자 둘, 활동 하나, 그리고 그 궁극적인 목적. 그래서 요걸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해독을 하실 때는 복수 노트를 보실 때는 요걸로 떠올려 보시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학습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계정 학습과 개인 학습 옆에는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 박스가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처럼 체크를 하는 것도 괜찮고요. 근데 선생님들이 내가 한번 봤는데 아까 계정 학습도 그렇고 개인 학습도 그 인출이 안 된 거는 그 번호 앞에 표시를 해 보시면 좋잖아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1월 5일 날 본 거는 이렇게 파란색으로 체크를 하겠다. 그래서 봤는데 그러니까 계정 학습이나 개인 학습을 가지고 하는데 내가 1 번을 기억하지 못했다. 그러면 이렇게 표시하고 2 번은 내가 기억했으니까 넘어가고 3 번을 또 내가 인출하지 못했다. 그럼 이렇게 표시하는 거죠. 그리고 그다음에는 이제 내가 다시 뭐 1월 20일 경에 다시 이걸 복습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요렇게 표시해 놓고 1 번은 역시나 1월 20일 에도 인출이 안 되네.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5번을 체크해 가면서 누적이 되어지면 훨씬 더 이제 그 가시적으로 보여지고, 내가 뭘 알고 뭘 모르고 '아 그래 내가 이만큼 더 이제 아는 게 늘어가는구나.' 요런 것들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너무나 예쁜 도장이 최고 이렇게 써져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아쉽게도 인강 선생님들께는 까지는 이제 해 드리지 못할 것 같고요. 이제 직강 선생님들이 제가 지난주에 1월 3일 날 강의를 했거든요, 금요일 날. 그러면 이제 그 이번 주에는 1월 8일 날 수요일 날 이제 강의를 하게 됩니다. 그럼 1월 8일 날 오실 때 1월 3일 날 진행을 했던 학교 복원을 이해하고 간호 과정에 대한 복습 노트를 해 오셨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 멋진 도장을 꽝꽝 찍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걸 한 번도 빼지 않고 작성하신 선생님들은 이제 기간에 봐서 그거에 대한 이제 선물을 드려야죠. "짜잔." 하고 선물을 준비해서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좀 직강에서는 이제 같이 얼굴 대면 좀 으쌰으쌰 할 수 있는 게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아 나는 좀 의지가 좀 약해서 혼자 할 자신이 없어.'라고 한다면 도장도 받으시고, 그리고 지니쌤의 에너지를 대면에서 팍팍 받을 수 있게 직강을 나오시는 것도 좋습니다. 연습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한 가지 더 음 좀 선생님들께 공부할 때 이걸 좀 유념해서 기억하면서 공부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 가지고 그 그림을 저희 아들한테 부탁했어요. 네. 그래서 그림 예쁘죠? 네. 여기에 뭐 그러니까 팟빵 그림도 있고요. 그림에 보면 이제 그림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설명을 드릴 건데, 어 저희 시험은 머리가 좋은 사람이 붙고 뭐 머리 좋은 사람만이 뭐 단기 합격을 이루고 절대 그런 시험이 아닙니다. 물론 머리 좋으신 분들이 좀 유리할 수 있기도 하죠. 그런데 결국 합격을 보면 전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노력을 한다. 정말 잠도 안 자고 노력할 거야. 나는 근성 하나는 끝내주는 사람이야. 난 참을성이 정말 좋으니까 난 해낼 수 있어.' 라고 하면 단기 합격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 시험은요. 이게 장수생이 된다고 해서 막 보장이 되고 점수가 오르는 시험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략을 잘 세워서 어느 기간 정말 몰입하는 기간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회독하고 반복해 가지고 합격을 이뤄내는 게 가장 정신 건강에도 좋고 인생에서도 효율성을 높이는 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주의하실 점들을 좀 말씀드릴 건데요. "안고 없는 살찐빵을 만들지 마세요."라고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여기에 너무 맛있는 팥빵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초콜릿처럼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게 안꼬예요. 안꼬가 앙금의 이제 그냥 어 그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소위 그냥 쓰고 있는 표현이라고는 하는데 표준어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안꼬가 앙금보다는 뭔가 기억에도 남을 것 같이 안꼬를 썼거든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빵을 이
그쵸. 아무것도 안 들은 빵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 많은 뭐 우리가 붕어빵을 먹을 때도 그렇고 팥빵을 먹을 때도 그렇고 앙꼬가 들어가 있는 만남빵이 정말 맛있잖아요. 그리고 정말 실망시키지 않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 앙꼬라고 하는 걸 기출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에서 복습 방법도 말씀드릴 때 기출을 보고 또 보고라고 하는 걸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기출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기출은 명확하게 아셔야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인출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이 안골을 단단하게 채우고 난 다음에 겉에 있는 빵을, 밀가루 빵을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선생님들께서는 익숙한 거, 그러니까 많이 보다 보니까 특히 이제 N수생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내가 어 그냥 계속 반복하다 보니 이 안고는, 그러니까 기출은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고를 채우는데 노력하지 않고요. 안고를 정말 실하게 채우는데 노력하지 않고요. 그걸 계속 확장하는, 그래서 이건 공갈빵이에요. 그래서 여기엔 조금 옅은 색이잖아요. 이건 공기가 차 있는 거예요, 공기. 기출로 못 채운 거예요. 그냥 안다고 착각을 해서 착각이 채웠고요. 그리고 주변으로 계속 확장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빵의 크기만 커지죠. 그래서 아는 거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막상 가잖아요. 안고를 실하게 채우신 초수 선생님이 고득점으로 붙고요. 수석 차석을 하고 N수생이 아는 거 되게 많은데 실제 가서 합격할 점수를 받지 못하거나 합격해도 겨우 컷 점수 정도로 해서 2 차에서 굉장히 힘들게 준비하시고 마음고생 얼마나 하겠어요. 그리고 결국에 낙방하시는 경우들을 여러 번 봤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확장하시는 거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공부를 하실 때는 항상 안고부터 채우겠다. 그러니까 결국 기출 중심의 공부를 하겠다. 결국 기출을 하는 것만이, 이 기출, 안고를 잘 채우는 것만이 합격으로 빠르게 단기합격 이루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아래 두 가지 주의할 거. 그래서 공부하시다 보면은 하게 되는 착각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익숙한 걸 이미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 위에서 제가 공갈빵 얘기했죠. 그래서 익숙하니까 안다고 생각해서 키워드 인출도 못하면서 자꾸 넓혀가면서 빵 크기만 키우는 거 안 됩니다. 그래서 자꾸 정확하게 인출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마임을 통해서도 인출해 보시고 기출문제 통해서도 답을 인출해 보시고 형성평가 통해서도 인출해 보시고 답 보고 맞추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출을 해 보고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에 대한 걸 생각해 보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위에서 복습을 할 때 굉장히 6단계까지 나눠 가지고 뭘 하라는 게 많아요. 그래서 뭐 기출 체크하면서 한 번, 그리고 이해 위주로 읽으면서 또 한 번, 그리고 이론서 실린 마임앱 보면서 읽는 거 또 한 번. 그쵸? 그리고 복습 노트 마임앱 보면서 또 한 번. 계정 학습하고 또 한 번. 개인 학습하고 또 한 번. 총 6번이에요. 그러니까 6번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많은 수인 거 압니다. 그런데 이게요, 처음부터 꽉꽉 눌러 가지고 완벽하게 하시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반복을 6번을 하는데요. 그 6번이 봤더니 처음에 밑줄만 그으라고 했잖아요. 자가를 채워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해 위주로 보시면서 이해가 안 된 것들을 찾아 가지고 작은 자가를 채울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아는 게 뭐고 모르는 게 뭔지를 체크하셔 가지고 모르는 걸 또 채워 넣으실 거예요. 그리고 또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또 네, 체크를 하시고 그걸 또 채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큰 돌, 작은 자갈, 모래, 물 채우기를 통해서 단단하게 채워 가셔야 한다는 거죠. 지금 이거를 순서대로 채웠기 때문에 이 많은 게 다 들어갔는데요. 이걸 막 뒤죽박죽 섞잖아요. 이걸 절반 정도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 뒤섞여 가지고 모래가 물이 아래로 가고 큰 돌이 위로 튀어나와 있고 그래서 형편없게 채워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꼭 '체계적인 반복을 한다.'라고 하는 거 생각하고 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안다라고 하는 거는 암기했다라고 하는 건 3초 컷. 3초 컷을 기억하셔야 돼요. 3초 컷. 저희는 서답형입니다. 그래서 단답이 됐든 서술형이 됐든 내가 주관식으로 답을 해야 되는 시험인 거예요. 그러면 점수를 받으시려고 하면요. 물었어요. 스터디언이 물었어요? 아니면 마이맵을 보고 그 개념을 떠올려 봐요. 그거를 보고 물었을 때, 자극을 줬을 때 1 초, 2 초, 3초 안에 그 답이 입에서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모르는 겁니다. 그거는 착각한 거예요. 익숙한데 암기됐다고 착각한 겁니다. 그래서 요 3초 컷을 꼭 기억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은 네 제 얼굴을 보여드리지 않고 사진은 보여드렸네요. 그래서 보여드리지 않고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 봤고요. 제가 지금 설명드린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복습 노트 활용에 대한 거를 챕터별로 같이 한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네. 복습 노트 활용법을 이제 구체적인 활용 방법을 가지고 또 다시 만나러 오겠습니다. 네. 선생님들 우리 남은 기간 열심히 해서 꼭 합격 이루는 2025년 만들어 봐요. 안녕.